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좀 띄워볼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2부 시작. 네. 사실 지난 6일이었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박 소장님, 충남 사랑꾼, 네. 소감이 어떠세요? 그야말로 굉장히 반갑고 사실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정부가 처음에는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또 중간에 또 막바지에 어쩌면 대구 경북 정당의 의원들이 이걸 또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하면서 정말 이게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었고 긴장감이 좀 높았는데 어찌됐든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우리 220만 충남 도민들이 함께 한 방향을 보고 같이 뛰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좋은 우리 충남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아주 선도적이고 모험적으로 만들어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쉽게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중간에 갈등도 좀 있어야 좀 더 드라마틱하고요. 함 기자는 어떠세요? 내포 신도시 주민이잖아요. 내포 신도시가 지금 제일 유력한 그 후보지잖아요. 그래서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내포 신도시 주민으로서 저도 당연히 기분 좋았고 사실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회 또 이제 그 선거법 패스트트랙 파행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이제 막판에 일부 그 좀 부정적인 기류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는 좀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네.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이제 문턱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참 저도 기대 이상의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이 일단 필요한데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이게 어떤 법안인지 우리 함 기자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그 일부를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요.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대전과 충남을 좀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핵심이 18조더라고요.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문구를 보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 네. 그리고 또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고 그 네. 법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법 통과됐다고 해서 뭐 당장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됐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아직까지. 사실 뭐 뉴스에서 맨날 혁신도시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는 주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혁신도시가 추진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 그 배경을 좀 보면 모든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지금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골고루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카드가 공공기관 이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해서 지역에 있는 뭐 대학이라든지 뭐 기업체, 연구소, 지자체가 협력해서 어떤 새로운 또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마련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됐고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수도권 345개 공공기관 중에 절반이 좀 안 되는 153개 기관이 네. 전국에 10개 지금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률이 한 85% 정도 됐는데 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한 35%까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충남은 그동안 왜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세종시를 건설할 때 세종시가 충남 내의 지자체로 존재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네.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충남 내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네. 그런 흐름 때문에 2005년도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협약에 사실은 그 충남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 세종시가 충남 내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이제 이전되고 네.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공공기관을 분산해서 좀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자 이제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남은 세종시가 올 걸로 기대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 혁신도시에 대한 것을 별도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들에 의해서 그 협약서나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까지 시즌 1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제 작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3개 기관이 이전됐는데 그런 그 공공기관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 세종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 역차별을 받은 건데 실제로 그로 인한 좀 불이익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 눈에 보이는 피해들이 이제 숫자로 좀 이제 그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남은 이제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가 13만 7천 명이 감소했고 지역 총생산도 25조 2천억 원. 참 이게 감이 안 오네요. 예, 안 오는 숫자인데 네. 그리고 면적 역시 437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세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빠져나가서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그 앞으로 혁신도시 이제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좀 기대감도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공공기관들이 유치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인구 유입 효과 네. 아니겠어요?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수 효과라든지 또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떤 역동성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가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들 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어쨌든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공공기관과 또 우리 그 행정이 협업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공공기관이 유치되면서 그 거기에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한 SOC들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사통팔달로 구축이 되면서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 세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동안에 인구가 없어서 혹은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그 수도권과 농촌과 이 격차들의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공공기관 하면은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뭐 일부 기관은 뭐 신의 직장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 오면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된 곳은 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 효과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아요. 함 기자 어떠신가요? 예, 일단은 그 최대 30%까지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30%요? 예, 네. 돼 있고요. 아무래도 주신 대로 지금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더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활기가 일단은 생길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도 이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면은 청년들이 뭐 결혼도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도 개선되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오면은 이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지역 인재 저희도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의무 전 아닙니다. 솔직하지 않으세요? 아, 솔직하던데요? 네, 저는 여기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네. 싶은 게 지금은 이제 균특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정을 눈앞에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장밋빛 미래, 좀 기대에 찬 분위기들이 네.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다른 지역의 또 혁신도시 사례를 보면은 또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뭐 텅 빈 혁신도시다 해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수도권과 가까운 뭐 원주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좀 기시감이 있는 게 내포 신도시도 아직까지도 지금 정주 여건이라든지 좀 뭐 도청 직원들이 대전에서 뭐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 사례에서 좀 저희가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또 좀 미리 대비해야 될 점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어야 될 걸로 봅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제 시즌 2를 시작을 하면서 혁신도시의 어떤 문제, 그걸로 인한 과제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왔지만 결국 그것이 지역 내에 어떤 그 역동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냐.
해 보니까 물론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뭐 고용의 효과, 지역 경제의 효과,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도움이 되긴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또 아니면 그 지역 내의 어떤 풍선 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그 오히려 불균형 심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시즌 2를 통해서 어떤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이제 내포는 원래 이제 10만을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했지만 지금 한 2만 7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까지가 목표가 10만이었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네, 2020 근데 뭐 지금 2만 예. 7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도내 공공기관을 여기 유치한들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여기는 그 부지를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내포로 하면은 그 공공기관이 이전될 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포를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충남 안에서의 균형적인 발전들을 어떻게 고민할 건지 또 내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북부권과 내포 외의 어떤 그 지역들에 대한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고민들이 돼야 차후에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아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남부권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데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남도가 기초 단체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것들이 좀 하루빨리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산 시민분인 안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내포 신도시가 발전이 좀 되지 서산시가 발전이 될까 좀 아무래도 그쪽은 좀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산 시민으로서야 조금 좀 우리 충청 내에서도 우리가 조금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홀대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더라도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인근 시군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18만 인구 서산 시민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네. 홍성과 예산에 양보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그 기초협의와의 어떤 충분한 협의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어요. 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 사람꾼 박노찬 처장님, 네. 범도민 대책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네, 지금 실행위원들이 있는데요. 아마 충남에서 저희들이 300개 단체가 모였는데 보수와 진보 간에 같이 합심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대처했던 건 아마 처음 사례라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같이 참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8월 13일 날 저희들이 출범식을 갖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막바지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단체들이 이제 릴레이 기자회견들을 쭉 가지면서 분위기들 또 모아나갔죠. 무서웠어요. 네.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더 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말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면 총선이 됐다고. 다가온다. 네. 네. 그런 과정들 또 양승조 지사님과 함께 청와대에서부터 국회 대표들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220만 도민의 좀 의견을 모으는 그런 100만 서명 운동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참 반갑고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아무리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혁신도시 지정 이게 법적 근거 마련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날 언제였죠? 지난 1월이었나요? 그 임시국회 열리기 전에 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일부 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제 충남 혁신도시를 반대한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굉장히 충남에서도 좀 난리가 났었는데 양승조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좀 회상하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이
균특법 개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사실은 양승조 지사를 꼽아도 손색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임하기 전에 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을 대표공약으로 넣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참모들이 말렸다고 그래요. 이미 지정된 건데 이거 안 된다. 이거 공약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밀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뚝심이 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충청권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공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의미를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정이 실제로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충남이 막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충남도 앞으로 그만큼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의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성장 동력을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또 그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역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행정 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해서 같이 고민을 좀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서 더 좋은 의견들을 좀 만들어서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충남 혁신도시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두 개의 기초 지자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 그 균특법 통과된 직후에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도 환영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제목이 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 충남 혁신도시 시대 본격 점화 아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뽑혔어요. 뭐 내용도 뭐 앞으로 이제 대학병원이나 뭐 대학교나 기업 유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뭐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산군은 이제 예산군 충남 혁신도시 지정 파란불 예산 발전의 정기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 불균형 해소 획기적 전환 기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뉘앙스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예산에서는 그 내포 신도시 항상 문제를 거론을 할 때 좀 불균형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홍성에 비해서 예산이 이제 좀 균형이 좀 발전이 좀 더디다 이런 목소리가 지역에서 계속 나왔던 만큼 혹시나 뭐 저는 뭐 앞선 우려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그 충남 전체의 균형 발전도 있고 홍성 예산에 또 균형 발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남도와 같이 좀 협력해서 잘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을 한다면은 좀 훌륭한 혁신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